키워드가 지금 학교에선입니다. 지금 학교에선. 사실은 최근에 한 초등학교 교사분의 극단적 선택, 그 이후에 왜 그런 건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 이런 게 막 공개되고 있죠. 그리고 학부모들 얘기도 나오고요. 학생에 대한 어떤 모습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교사가 어떤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아이가 뾰족한 가위로 친구를 위협해서 너무 놀라서 선생님이 소리를 질러서 그만하라고 막았더니 보호자가 아이가 교사의 소리 지른 걸로 놀라서 밤에 경기를 일으킨다며 정서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서 제지를 했더니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서 망신을 줬다고 이거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거나 아이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따로 이야기를 하면 왜 내 아이가 수업을 못 받게 학습권을 침해하느냐. 자,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를 지금 어떤 교사분이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혔죠. 그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례들이 자꾸 많이 쌓이고 있고 공개도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지만 이런 사례라고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교사분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답니다. 그동안. 맨 위에 보면 뭐라고 교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저랑 맞짱 뜨실래요? 제가 이겨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선생님 보고. 그리고 옆에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우리의 졸업 전까지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합니까? 그리고요, 아래로 갑니다. 채점한 동그라미 모양의 성의가 없으시네요. 이거는 무슨 생트집인가요? 옆으로 갑니다. 교사니까 24시간 전화를 받아라. 이건 갑질 아닙니까? 이 정도 얘기되면? 아래에 있습니다. 일 커지기 전에 무릎 꿇고 빌어라. 이렇게 교사들에게 얘기하는 학부모가 있답니다. 선생님은 온 뜰에 조화가 놓이고 미우는데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도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학생이고 교사였어요. 박원석 전 의원님, 사실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게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근데 교권에 대해서 부분은 사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학교 내에서 학부모들의 어떤 전화나 방문을 통한 약간 갑질 수준의 어떤 대응들, 모습들. 그리고 조는 학생 핸드폰을 갖고 뭐라 그러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야단도 못 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일선 학교의 교실이 선생님들이 정당한 학습 지도, 생활 지도를 하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초등학교 교사분도 그런 거에 대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그 교사분의 일기에도 나오지만 예. 업무 폭탄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사실은 학습 지도하고 교과 지도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 학습 지도, 교과 지도 이외의 업무들이 너무 하중이 크고 또 저렇게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을 이 담임 교사가 직접 받아야 되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원치고는 너무 거칠거든요. 뿐만 아니고 저렇게 그냥 담당 교사한테 직접 문자로 보내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렇게 학부모들이 개별적 컴플레인을 저렇게 하는 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저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 그 얘기가 좀 나왔죠, 지금. 대립을 시키고 있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전국에 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 있어요. 나머지는 없거든요. 근데 없는 곳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느냐. 비근한 예로 부산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선생님이 뭐라 그런다고 폭행을 해가지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없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 이게 이 교사의 인권도 학생 인권도 다 존중돼야 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라는 게 대립되는 게 아닌데 좀 너무 성급하고 극단적으로 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라는 진단과 그걸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법을 찾는 것도 상황의 심각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이 문제의 구조적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진단은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예. 좀 이 다양하게 진단하고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좀 예. 성숙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학교가 왜 이렇게 된 건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아셨던 분들은 확인하신 셈이 됐고요. 자, 그리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정치권,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관련 목소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권 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좀.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대통령 지시사항까지 지금 알려진 사항인데 오늘 현역 의원 두 분이 앞에 계시니까 약간 토론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시간 한 1분 30초 드릴 테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 공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홍석준 의원님. 예, 지금 이번에 이슈가 돼서 그렇지 이미 예. 학교 현장은 소위 말해서 완전히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아. 예, 제 와이프도 학교 그 교사고 또 아, 그리고 학교 많은 계시군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한테 이제는 정상적인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아. 진짜 최고 이제 안 떠들면 고맙고 안 이제 떠들면 고맙고. 자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그걸 깨울 생각을 잘 안 한답니다. 제가 아는 안 깨운다고요? 예. 그 이제 일어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면 딱 치다가 이걸 팔이 뭐 이렇게 경부하기도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냐면은 사실은 이제 정교조 이후부터 이제 학생 인권 하면서 조금이라도 학생 인권에 위해가 되는 건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상담을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하더라도 또 이게 뭐 아동 침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사실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학생 인권 조례에 굉장히 좀 그 문제점이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장 규제라든지 두발 규제라든지 이런 예. 것도 인권에 반한다 해가지고 이제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정상적인 이런 어떤 규제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도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예.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 교권과 인권이 별개가 아니라 교권이 제대로 서야지 예. 이제 학습을 하는 선생님이 사기가 높아지고 예, 그러면 예. 다른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어떤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교사적 측면이 아니라 예. 학교 학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 예.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예, 그동안 저희들은 드문드문 가끔 학교 현장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좀 들리긴 했어도 예. 그럭저럭 우리 학교가 평화로운 줄 알았습니다. 감당을 하고 있다. 예, 예. 감당도 가능하고 그럭저럭 이런저런 예. 뭐 소리가 좀 들리긴 했어도 그럭저럭 평화로운 줄 알았는데 예.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기존의 학교 질서가 그리고 기존의 교육 환경, 학교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교사도 변했고 학생도 변했고 예. 그리고 학부모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어떤 학교를 지배했던 질서로는 더 이상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예.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고 아이들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 낡은 학교 질서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학생 인권 조례 하나만 없애면 마치 교권 침해 문제가 다 예. 해결되는 것처럼 기존의 낡은 학교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진지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사람들이 학생 인권 조례의 어떤 부분, 예. 어떤 내용이 문제냐, 어떤 부분을 고치면 그러면은 교권이 향상되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예. 무슨 이게 뭐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다 또는 교육감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우리가 또 정쟁으로 끝나버리지 학교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 교사가 예. 함께 교육 공동체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리고 진지한 그런 문제의식과 해법을 좀 내는데 우리가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예.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으면요. 그 핵심을 피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학생 인권 조례 아까 보셨잖아요. 예. 엄청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에요. 어. 저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학습의 주도권이 학생이 갖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학습에 관한 권리. 다 추상적이에요. 예, 예, 예. 사생활의 비밀과 예, 뭐 예. 자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좌파 교육감 들어오면서 저 인권조례를 학생 인권조례를 엄청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아이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예.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자꾸 강조해서 우리의 기본 틀을 선생님과 학생의 기본 틀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당연히 다시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박원석 전 의원께서 잠깐 조례에 말씀할게 드릴게요. 좀 구체화되거나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금의 이 사태가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다.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도 없고 좌파 교육감은 한 번도 당선돼 본 적이 없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교육은 정상입니까?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실이 무너져 있고 마찬가지로 교권이 추락해 있는 거는 똑같아요. 예.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이고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예. 내지는 이념적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 본질과는 다른 그런 어떤 해법을 내놓을 문제가 아니고 예. 정말 근원적인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 학교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정치권만 가면 이게 만만치 않게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곤 하거든요. 이번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은요. 대학과 관련돼 있는데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키워드 보시죠.